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승하니까 예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생겨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채권이 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전하고 또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은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채권이 좋은지, 어느 채권에 투자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 투자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면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아무리 좋은 주식 우리가 알고 있어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이제 마음고생만 하다가 조금 손해보거나 조금 수익 보고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훨씬 더 핵심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채권이 왜 좋은지, 왜 안전한지, 어디 채권에 투자하면 좋을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혹은 증권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채권 매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한 10만 원 정도 소액 이걸 가지고 한번 채권을 매수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각자 알아서 좀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어떻게 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되게 안전한 국공채 이런 데 투자를 해요. 물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대출도 해주고 이제 여러 군데 돈을 빌려주긴 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은 은행도 채권을 투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은 은행에 돈을 맡겨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채권을 사온다 그 말인 거죠. 물론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는 5천만 원 안에서 돈이 보호되기는 해요. 그런데 안전한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부도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채권을 매수하더라도 사실상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채권을 사야 될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채권을 직접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은행은 중간에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가 가장 좋은 거는 예금이나 적금 이것과 비교해서 시세 차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그건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죠. 외우셔도 돼요. 좀 어렵다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금 10,000원에 만기 3년 표면 금리 10% 이런 채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0%씩 1,000원씩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만기가 됐을 때 10,000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 금리가 내려가서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 채권을 시장에 팔려고 내놨을 때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안 살려고 할까요?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시장 금리에 비해서 5%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금리 높은 거 내가 살게.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채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금리 10%하고 지금 시장 금리 5%이 차이만큼을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년이 아니고 3년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15%죠. 1년에 5%니까 15%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15%가 단순 덧셈으로 계산되진 않아요. 원래 좀 복잡하게 계산돼서 이거하고 금액이 약간 다른데 그냥 쉽게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약 15%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이 채권을 11,500원, 만원에 15%면은 11,500원이잖아요. 이걸 11,500원에 판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11,362원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중간에 팔면은 시세 차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 채권을 제가 샀는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서 바로 팔게 되면은 11,362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예요? 한 13% 정도 되죠. 제가 13%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시장금리 5%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세 차익을 보지 않으면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지금 똑같은 채권 원금 10,000원에 만기 3년 표면금리 10% 이게 있다고 할게요. 시장금리가 지금 15%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누가 사줄까요? 지금 시장에 다 15%로 거래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10% 채권을 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가격을 깎아줘야 됩니다. 조금 깎아줄게, 사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일 겁니다. 금리가 5% 정도 차이가 나니까 1년, 2년, 3년 한다면은 단순히 더하면은 15% 정도의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팔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15%가 아닙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이제 해보면은 8,858원 요 정도 금액으로 내다 팔면은 시장 금리 15%에 맞춰서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당장 채권을 매도했을 때 10,000원짜리 채권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8,858원. 한 12% 정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만기까지 들고 있다면은 손해를 보진 않겠죠. 원금 10,000원과 이자 3,000원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급해서 팔아야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내다 팔게 되면은 손해라든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채권을 미리 사놨다가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을 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으면서도 금리의 변동에 따라 시세 차이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채권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채권을 샀는데 중간에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다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채권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국공채입니다. 이제 공적인 기관이나 정부가 보증해준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곳에 채권을 투자하는 건데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많이 되고 기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방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괜찮은 게 은행들의 채권입니다. 이금융권이나 어디 금고, 어디 협 이런 거 붙은 것들은 최근 들어서는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이제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회사채도 발행이 많고 은행들 채권,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이 사이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또 은행에 돈을 어느 정도 쌓아둬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예금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갑자기 찾아갈 수 있으니까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해둬야 된다. 이런 비율이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 한 85%까지 낮췄다가 지금 92% 그리고 12월 말까지 95%까지 올리고 있어요. 은행에 돈을 계속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까지. 또 지금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채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서로 금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행들 채권 그리고 국공채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채권, 이금융권 이런데 금리가 분명히 더 높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역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고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그런 걸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은 1금융권, 국공채 여기만 투자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세워야 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은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물론 이제 만기까지 보유해도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죠. 연준 의장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말고는 사실상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예측이 다 빗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금리가 어느 시점에 왔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대략적으로 한 요 빨간 점 이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건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이 유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 완화가 되면서 고금리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유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 같냐? 예상이라고 할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언제 저금리가 올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2008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를 것 같아요. 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무너졌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흐를 것 같습니다. 저 때도 금리 어땠죠? 유가가 급락하자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왜 이와 비슷하게 흐를 것 같냐면은 고유가는 사실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120달러 저렇게 140달러 그게 한 두세 달만 지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정말 20, 30%씩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도 엄청나게 소비를 줄이거나 고통스럽게 살겠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무너지고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은 석유 관련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융권들이 같이 위험해져요. 고유가에서 한번 박살을 나고 유가가 저렇게 급락을 하면서 또 한번 박살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상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와 비슷하게 흐를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 나오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유가를 보면서 계속 금리 방향을 예측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2008년하고 좀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채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전하고 이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매매 차익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안 된다면 그냥 만기 보유하면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고 만일 투자를 한다면은 어디에 투자한다? 국공채라든지 은행들, 1금융권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세 차익을 조금 남기고 싶은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유가를 보시면서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채권을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